안녕하세요. 세상 일에 호기심이 많은 이에스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새 친구와 함께한 뉴욕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친구도 드디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직항으로 와도 6시간 이상 걸리니 미국은 정말 넓은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뉴욕은 비가 정말 자주 옵니다. 뉴욕 여행을 올 때 가벼운 우산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도착했을 때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실내에서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오늘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호텔에서 브런치를 먹고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로 향했습니다. 유명한 작품이 많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작품 앞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갔을 때 퐁피두 센터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고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외롭고 불우했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서인지 이후 고우의 작품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틈에서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을 보고 있으니 어느새 눈물이 흐릅니다. 3시간 정도 미술관을 둘러본 후 이곳에 그림만큼이나 인기를 끌고 있는 기념품 샵으로 내려갔습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예쁜 색감의 여러 기념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 에코백의 여러 색상이 눈길을 가장 끕니다. 물건을 계산하는 줄이 정말 길어서 우리는 구경만 하고 나왔습니다. 근처에서 지하철을 타고 첼시마켓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첼시마켓을 둘러볼 때는 구경만 하고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하니 랍스터 샌드위치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첼시마켓을 나오니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혼자 우산을 쓰고 하이라인을 걸었던 생각이 나서 하이라인으로 가보니 오늘은 이용할 수 없게 막아놓았습니다. 아쉬웠지만 우버를 타고 허드슨 야드에 있는 베스를 보러 갔습니다. 베스 앞에서 사진을 찍고 허드슨 야드몰을 짧게 구경한 후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은 한국식 중국 음식점 옥토에서 먹었습니다. 해외에서 맛있는 한국식 짬뽕이나 짜장면을 먹기 쉽지 않은데 이곳은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된 나는 어제 들어오자마자 자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반면 시차 적응이 필요 없는 친구들은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다 늦게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룸에서 브런치를 먹고 느지막이 나와서 걸어서 센트럴파크로 향했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산책을 즐기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걸어서 갔습니다. 현대백화점 앱회원은 2명까지 입장권이 무료라고 해서 1명만 입장권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작품이 많아서 천천히 구경을 하였습니다. 고흐의 자화상, 밀밭과 사이프러스 나무, 전묘화로 유명한 세라의 작품들, 모네의 수련, 피카소 작품 등 19세기 후반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루프탑 가든에 꼭 가보라고 해서 올라가 보았는데 왜 가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센트럴파크와 맨해튼의 높은 스카이라인이 멋지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을 잊고 계속 바라보게 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미술관을 나와서 5번가를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동안 들어가 보지 않았던 세인트 패트릭 성당도 들어가 보고 그랜드 센트럴도 다시 방문하고 브라이언트 파크와 뉴욕 공공도서관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성당은 처음 들어와 보았는데 평일이지만 무슨 날이었는지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하니 혼자서는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서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호족반이라는 트렌디한 분위기의 한국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점입니다. 트러플 감자전, 들기름 메밀국수, 신라면 볶음밥 등 퓨전 한식이 주 메뉴입니다. 외국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서밋 원 밴더빌트 전망대를 가려고 일찍 예약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한 곳이라 항상 줄이 깁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서밋 전망대에 들어서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오는 뷰가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처에 있던 외국인이 사진 잘 찍는 방법도 알려줘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인물 사진 모드로 바꾸어 찍으니 엠파이어 빌딩이 흐릿하게 보이는 아웃포커스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최근 들어 가장 마음에 드는 인생샷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애정을 가지고 찍어주니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신다면 서밋은 꼭 가보셔야 합니다. 뮤지컬 예약 시간이 다 되어서 서밋에서 내려왔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한 후 가장 먼저 예약한 것이 어쩌면 해피엔딩 뮤지컬입니다. 낮 공연과 밤 공연을 고민하다가 시차 때문에 낮 공연을 예약했습니다. 미국에서 토니상을 받아서 유명하다는 것만 알고 공연장으로 들어갔는데 무대에 한글이 써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이후 제주도와 반딧불이 등 한국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관람객은 대부분 미국인이었는데 웃음소리가 계속되며 관람 내내 즐거워 보였습니다. 뮤지컬이 끝나고 호텔에서 잠시 쉰 후 브루클린 야경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피곤했는지 어제 갔던 길인데 구글맵에서 다른 길을 가르쳐줘서 가는 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브루클린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 브릿지의 멋진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본 후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순간 너무 멋진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브루클린 공원에서 바라본 맨해튼의 불빛은 말로 다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생각 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 보니 바쁘게 살던 일상도 복잡했던 마음도 잠시 잊게 됩니다. 그 순간 문득 세상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되는 것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해튼의 멋진 야경과 함께 우리의 여행도 끝이 났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디를 갈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니 여전히 즐겁고 재밌습니다. 몇 가지만 조심한다면 친구들과의 여행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친구들과 여행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